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온라인 다양성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소수자 그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성소수자 안에서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들에서도 얘기하고 또 성소수자 그룹 안에서의 다양성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2부에서는 또 다른 소수자성과 만나는 소수자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교차성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소수자 안에서도 다른 정체성과 만나면서 2중, 3중으로 억압이 될 수 있는 정체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노인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 중에서도 성소수자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또 다른 그룹과 만나는 2중의 억압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면서 그 청소년 성소수자는 청소년 그리고 성소수자 이 모든 이 그룹 안에서 겪는 이 혐오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은 뭔가 보호해야 되고 뭔가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부분들. 사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들이 내린 어떠한 선택으로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혐오들, 그리고 또 성소수자 역시도 정상성에 반하는 어떤 그 프레임에 맞지 않아서 그 프레임에 맞춰야 되고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계속 뭔가 자기의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말을 해도 성소수자로서 뭔가 이제 당사자로서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너가 청소년이어서 뭐 이런 얘기들. 청소년 아직 어린데 네가 정체성에서 논하는 건 아직 이르다. 몰라서 그래. 그렇죠.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아예 그냥 닫혀지는 거죠. 차단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일부의 예고 오히려 그 성소수자 어떤 정체성을 이유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청소년이 이제 이게 탈가정을 했어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탈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청소년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는 거는 마음먹기 달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취업이 안 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어떤 이미지 정말 소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일을 하러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왜 학교 안 다녀? 너 문제가 있구나. 기회조차 박탈이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아예 그냥 막아놓는 거죠.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닫혀 있는 거죠. 이주민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 저는 처음에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걸 알게 될 기회도 없었고 캐나다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계속 비자를 한 6개월, 1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갱신할 때마다 이제 저의 통장 잔고 이런 거나 뭐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국가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돈을 내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됐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주민 중에서 대학생은 그다지 차별받는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에 휘말리거나 이러면 이 땅에서 발붙일 자격조차 탈락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야나 부분 또는 그런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라는 그 정체성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소수자들보다는 더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정체성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혼은 법제화가 됐지만 아직 건강보험은 법제화되지 못한 것처럼 건강보험.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에서 주로 이제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평등을 받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동시에 그렇게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고 똑같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주민이나 난민 성소수자나 혹은 장애인 성소수자나 그런 사람들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담론이 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북미에서는 핑크워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저 성소수자만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성소수자만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작 이런 불평등한 구조나 소수자 차별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인권 친화적인 기업이야, 인권 친화적인 국가야라고 포장하고 싶을 때 오히려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장애인 인권 할 때도 돈이 들고 뭐 빈곤층을 지원하든 다 돈이 들 수 있는데 돈이 들지 않는. 성소수자가 가장 사실 지원해 주는데 돈이 안 드니까. 오히려 세금을 잘 내고 이 사회에 포함시킴으로써 돈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는 상품 소비도 할 그렇죠. 테고. 상품 소비도 충분히 더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가 특권 그룹에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은 이제 강인 그 분들이 이제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명절에 어딜 가질 못하고 대중교통을 차지 못하면서 그 이제 주변에 뭔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나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예 꿈조차 못 꾸고 있는 것들을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좀 뼈저리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영역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물론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들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살지 않을까,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의 안전을 위해서 뭐라도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열애만 데리고 도망가는. 네, 그분들은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60이 넘었고 하니까 노인인데 노인임으로 인해서 불려다니는 강의가 있거든요. 저한테 뭐 늙음이니 죽음이니 뭐 이런 강의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강사라도 꽤 벌어. 그런데 또 늙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또 혐오의 대상이거나 뒤집으면 권력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자리자리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 엎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 노인이니까 나 먼저 해줘. 내 자리에 나 먼저 앉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슬쩍 그 편리를 추구하거나 혹은 뭐 어떤 자리에서는 이제 늙음 자체가 권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나이가 가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갓난아기로 또 어린이로 우리가 얘기했던 차별의 영역에서 어린아이와 청소년기로 억압그룹으로 지내다가 또 저는 청년기는 또 경계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권그룹에 속하는 40, 50대를 쭉 지나고 결국에 이제 또 노인으로 노화의 과정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억압그룹을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정체성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늙음을 포함한 어떤 소수자성에 대해서 그것이 순수하게 소수자나 피해이냐 성찰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몰라서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룹 또는 더 알아가고 싶은 그룹은 이 그룹이다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소수자가 있으실까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뭐 혐오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집단이 있다면 공부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의 측면이 아니라 아주 말초적이고 본능적이란 말 싫어하지만 하여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드는 거부감들 혹은 움츠려듦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쪽에서 다가오는 노숙인을 저 사람이 노숙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제대로 피할까를 이쪽에서 이렇게 마주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굴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 여고생들 2명이 오는데 나와 그 노숙인 사이의 여고생들을 슬쩍 넣는 방식으로 노숙인을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는 내 꼬라지를 다 보고 느끼고 하고 나중에 그걸 이제 글로 정리를 하면서 노숙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혹은 구조적인 것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뭐 개인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인식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뭐 그것은 그대로 연장하면 혐오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를 이제 본 거죠. 혐오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피하는 나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 안에 무엇이 이렇게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혹은 거부적이게 하느냐 이거를 성찰해 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지금 만연해 있는 혐오는 이 사람이 더러워서 그래, 이 사람이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라면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는 사회인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감각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러한 행동하게 만드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사유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페미니즘이고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권력을 사유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근래 이제 어떤 그 성소자 안에도 농이 있다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 제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에 대한 뭐 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나 내가 어디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당연하지 않았고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이번에 그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좀 모두가 편한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어 통역을 우리가 제공하는가,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가, 휠체어 이용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을 때 누군가는 올 수 없다라고 이미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활동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조심해 가면서 훨씬 더 유의해 가면서 모두를 위한 활동, 그런 행사들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계속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교차하는 권력들을 사유해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성소자 정체성 자체가 그냥 단일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여러 복합된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소자 노동자가 호모포비아인 직장 상사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면 이 사람은 해고가 쉬운 사회라서 해고를 당한 것이냐, 성소자가 혐오받아서 해고를 당한 것이냐 하면 그 둘 다잖아요. 이 둘 중 하나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성소자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도, 성소수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교차적인 정체성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성소수자라는 어떤 정체성만으로 혐오와 차별을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경험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서 아까 예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주민이 아니란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한 명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이 알아야 되고, 어떠한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에드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해서 그 교차성이라는 것 속에서 연대의 폭을 계속 넓힐 수 있는 거죠. 너는 A라는 차별을 받고 나는 B라는 차별, 나는 C라는 차별, 이거 다 구분해서 누가 제일 심한지 이 순서 매기고 이렇게 위계화시키고 이렇게 할수록 우리는 연대하지 못하고 내가 더 심하다고 주장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심하고 안 심하고의 여지를 떠나서 다양한 그런 어떤 피해자성, 억압성 차별들을 잘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런 피해자성으로 연대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차성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이제 감수성,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부터, 또 내가 다른 특권 그룹에 속하는 정체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 그룹까지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차하는 권력들을 왜 사유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즐거웠고 유익했던 만큼 선생님들께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소수자 그룹의 이제 대화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한국다양성연구소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해 주시고 영상에 대한 피드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쌤들 감사합니다.